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해야 될 의무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해야 될 의무. 첫 번째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일이고, 제일 마지막 의무가 보험 처리해 주는 겁니다. 보험 접수. 중요하죠. 보험 접수가 첫 번째 아닙니다. 그럼 형사처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일단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량이나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이때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사고라는 것이 과실범죄잖아요. 이것을 무조건 처벌한다면 운전자의 운전의 편익이라는 그 법익은 상당히 위축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있죠. 즉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아예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놓고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또는 타인의 재물을 부숴놓고 다 형사처벌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죽은 경우에는 법익침해, 이건 뒤에서 논하고,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또는 타인의 재물을 부숴놓고 도주한 경우 이때는 이건 악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또는 이렇게 사고를 내놓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그리고 잘 아시는 것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죠. 12가지 음주운전면허 등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익침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망사고죠. 이거는 뭐 과실죄라도 사람 생명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든 안 했든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상해를 입힌 경우, 불구불치 또는 안체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죠. 피해자를.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면책사유가 있죠.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세 가지 특수한 범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세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주, 유기. 두 번째 그 약물이나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 치사상,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즉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세 가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됩니다. 첫 번째 도주의 경우에는 요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게 처벌이 아주 강한데 사람을 유기하고 도주했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이 또 죽었어. 이 경우에는 이 과실범으로선 이례적으로 최대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냥 단순히 도주했을 경우에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근데 하물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건 살인죄, 우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게 살인죄 형량인데 이거랑 똑같이 처벌됩니다. 사람 유기하고 도주하는 거, 이거 중대범죄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주, 사람 다쳤을 때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운전했을 경우, 요거랑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 사고랑은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둘이 형량이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러한 사고로 음주운전 사고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상에서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형량이
사망에 이른 경우, 즉 죽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 똑같습니다. 다친 경우 징역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점 똑같습니다. 근데 다친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벌금형에서만 약간 차이 납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에는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즉 벌금의 하한선만 다르죠.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많죠.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 우리 음주운전이나 마약운전 이런 것은 고의적인 악성범죄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고의적인 악성범죄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이 비례 형량의 원칙에 어긋나죠. 예,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또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긴 하죠. 예, 뭐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 예, 이번 지금 자동차 사고로 범죄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쨌든 이 음주운전이나 이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곧. 실무상 처벌이 좀 약한 것도 있고, 이 과실범죄는 더구나 뭐 쉽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지금 운전자 보험이라는 걸로 운전자 보험이 등장해가지고 여기서 이 형사 처벌이잖아요. 벌금. 이 형사 처벌 이 벌금까지 운전자 보험으로 물어주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게 운전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운전자 보험에서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난 뭐 운전자 보험 있다고 뭐 벌금 다 물어,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다 대줘. 그게 아닙니다. 음주나 무면허, 도주한 경우, 아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경우 도주,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